시다. 그 다음에 0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5, 8에 40 이렇게 표현되더라. 그 다음 13에다 3을 곱하니 39가 되었고 이 값을 더해 주었더니 이때 나오는 값은 147이 된다. 요거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를 보면 이거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값이 18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540 나누기 18 곱하기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540을 18로 나눠주는 게 먼저니까 54 안에 3번 들어갑니다. 라고 나타내 주시고 따라서 1의 자리에 0을 적어서 30. 그런데 거기다 3을 곱하여라 했으니 이 값은 90. 그 결과의 합을 구하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47과 그리고 90을 더해주는 것이더라. 7이 되고 3이 되고 2가 되어서 이때 두 식의 계산 결과의 합을 구해주게 되면 바로 237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괄호가 있다 또는 괄호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계산의 순서가 달라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도 여러분 함께 해볼게요. 1에서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쓰쇼. 재미난 문제 주어졌네요. 일단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셈해 두는 거예요. 69 나누기 3을 계산을 하고 2를 빼세요.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23에서 이만큼을 빼는 거랑 같기 때문에 21입니다. 라고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1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21보다 작아야 한다. 그런데 계산할 수 있는 건 미리 셈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곱하기 더하기가 있을 때 곱하기를 미리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얘는 15 더하기 네모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모 안에 1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2 들어가나요? 그럼요. 3도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 21과 15 더하기 네모가 같은 경우를 생각해요. 그러면 6이 들어갔을 때 서로의 값이 같은 경우니까 작아지기 위해서는 6보다 작은 숫자들이 들어가 주어야 하는구나. 따라서 1, 2, 3, 4, 5까지의 수가 들어갈 수 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아니라 모두 쓰시오라고 하였으므로 1, 2, 3, 4, 5입니다. 라고 써서 나타내 줄게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들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 더, 여기서 짚어볼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등식이 성립하도록 괄호로 묶어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문제 중요 포인트는요. 내가 나눗셈을 굳이 괄호로 묶을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눗셈을 괄호로 묶든지 묶지 않던지 간에 여기서는 나눗셈이 먼저 이루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눗셈을 이렇게 괄호로 묶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누기를 괄호로 묶지 않아요. 그럼 묶을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두 수를 묶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두 수를 묶어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에 세 수를 묶어주는 경우들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세 수를 묶었을 때도 어차피 계산의 순서는 앞에서부터 이루어지니까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세 수를 묶어서 확인해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운데 두 수를 묶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랬더니 더해서 나오는 값이 60이 되었죠. 그 다음에 순서 나눗셈이 먼저라고 했어요. 나누기 그랬더니 10이 되고 그 다음에 빼주어야죠. 그래서 나온 값이 35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등식이 성립하도록 괄호를 묶은 게 되네요. 두 번째 개념 쉽게 해결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두 번째 개념도 다시 보기를 통해 정리해 볼게요. 개념 여러분과 함께 볼까요? 개념 속에서는요. 계산의 순서를 알아보는데 문장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문장을요. 구조를 나눠주는 것이 중요해요. 수원인의 반학생은 32명이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표시해둘 것은 32명이다라는 부분이죠. 민영인의 반학생은 수원인의 반학생 수의 2배보다 24명 더 적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또 이렇게 표시해두고 두 반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가기 위해 세 대의 버스에 똑같이 나누어 타고 간다면
버스 한 대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타게 됩니까?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할게요. 두 반 학생들이 모두 합쳐서. 그러면 소원이네 32명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영이네를 보세요. 소원이네 반 학생 수의 2배보다, 그러니까 곱하기 2, 24명이 더 적다. 적으니까 빼줘야죠. 그래서 빼기 24, 요것은 바로 누구네다? 민영이네 반 학생의 수다. 이렇게 구분을 해둘 거예요. 이렇게 괄호를 한 이유는요. 이 괄호를 하지 않으면 계산의 순서가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구분해두는 거예요. 소원이네와 민영이네 이렇게 구분을 해두고 그것을 더해 주었어요. 그런데 시계소 선생님이 소괄호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괄호로 묶고 난 다음에 두 반 학생 수의 합을 구하고 난 다음 그것을 세 대의 버스에 똑같이 나누어 줄 것이다. 이와 같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복잡한 혼합 계산의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문장을 잘 나누어서 필요한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민영이네 반 학생 수를 구해 볼게요. 64에서 24만큼을 빼어주니까 이 값이 40이 되었어요. 32에다가 40을 더해주고 그 값을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72를 3으로 나누어 주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나눠서 나온 값 24명. 요것이 바로 버스 한 대에 몇 명이 타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답을 표현하여서 24명의 학생들이 버스 한 대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두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세 번째 개념에서 살펴볼 것은 문장제가 주어졌을 때 식을 적어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혼합계산의 연계학습이다 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 그에 앞서서 더하기 빼기 이 모든 것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순서대로 학년을 거치면서 해결이 되어졌어요. 특히나 4학년 교과에서는요. 자연수 부분에 있어서 혼합계산이 모두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년이 진행이 되면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나 소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이와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6학년 교과에 올라가서 6학년 2학기가 되면은요. 여러분은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이